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 드리는 주간 딱풀 5월 31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어제 세기의 재산 분할 판결이 있었죠. 최태원 SK 회장이 부인이었던 노소영 씨에게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 재산 분할입니다. 재산 분할하라. 그리고 위자료 20억 원. 서울 고법에서 역대 최고액 지급 판결이 나왔는데 최태원 회장의 재산이 4조 원이라고 하니까 그중에서 한 35%를 떼어줘야 되는 그 판결이 나왔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1심보다는 상당히 이 금액이 많아졌죠.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재판부가 판단한 이유 중 하나는 김옥숙 여사,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이죠. 노소영 씨의 어머니가 되는 김옥숙 여사가 작성한 비자금 메모가 존재하는데 그걸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자, 그런 기사가 오늘 중앙일보 단독 보도로 나왔습니다. 자,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맡긴 돈, 노태우 비자금 적힌 김옥숙 메모, 딸 판결 뒤집다. 1심 판결보다 뒤집어졌다는 거죠. 노태우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가 작성한 비자금 메모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을 맡은 항소심 재판부는 김옥숙 여사의 메모를 토대로 해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중 수백억 원이 SK그룹 측에 유입된 것으로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김옥숙 여사가 보관해온 이 메모 1991년 성경건설 명의 약속업 300억 원을 언급을 하면서 그러니까 재판부가 300억 원을 그것을 언급을 하면서 메모를 언급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재판부가 서울고법 가사 2부입니다. 1991년 피고 노소영 관장이죠. 부친 노태우 측으로부터 원고 최태원 회장 부친 최종현 측에 상당한 규모의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최종현의 경영활동을 뒷받침하는 유형적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 300억 원이 된다는데 그 돈이 SK로 흘러가서 과거 성경이죠. 지금 SK. 그것이 최종현 전 회장, 최태원 회장의 부친이죠. 최종현 회장의 경영활동을 뒷받침하는 유형적 기여를 했다. 그러니까는 어떤 시드머니 같은 것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옥숙 여사는 1988년 4월 그리고 1999년 2월에 노태우 전 대통령이 조성한 비자금을 기재한 메모를 작성을 했다. 그때 노태우 비자금 한창 큰 논란이 됐었죠. 자, 그 중에 또 한쪽에 있는 그 금액 같습니다. 이 메모에는 동생인 노재우 씨 등의 이름과 함께 2억 내지 300억 원의 숫자가 막 적혀 있었는데 두 메모에는 성경 300억 원 이렇게 각각 기재되어 있었고 1998년 4월 작성한 메모 아래에는 맡긴 돈 667억 플러스 90억 이렇게 뭐 쓰여 있는데 여기서 구체적으로는 이제 어디다 맡겼는지 그런 부분들은 아직 파악이 안 됐지만은 간헐적으로 나옵니다. 재판부는 그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수천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후 동생 노재우 씨에게 120억 원 그리고 사돈인 신명수 신동방그룹 회장에게 230억 원 등 자신의 친인척과 또 기업가들에게 맡긴 점이 과거 검찰 수사와 재판에서 인정이 됐었습니다. 그때 인정된 돈이 이 신동방그룹 회장 230억 원, 동생 120억 원 이런 돈이 그때 그 비자금 그 재판 때 인정이 됐죠. 그래서 이 메모에도 신빙성이 있다. 재판부에서 그때 인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김옥숙 메모도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김옥숙 여사는 메모 외에도 성경 300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봉투에 액면가 50억 원짜리 6장을 넣고 쌍용 200이라는 문구가 적힌 다른 봉투와 함께 큰 봉투에 담아 보관을 했다. 그래서 이 노소영 씨 쪽은 항소심에서 이 메모와 어음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1991년 노태우 전 대통령이 비자금 300억 원을 최태원 부친인 고 최종현 전대회장에게 건넸고 최종현 선대회장은 그 담보조로 성경건설
명의로 지금 SK 에코플랜트죠. 그 명의로 액면가 50억 원짜리 어업 6장을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는 주장을 펼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최태원 회장 쪽에서는 비자금 받은 바 없고 노태우 전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 활동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그 담보조로 건넨 어음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재판부는 노소영 간장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한때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노태우 비자금 그 이야기가 지금 다시 수십 년이 흘러서 지금 다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정경유착인데 최근에도 뭐 여러 가지 정경유착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죠. 특히 이 문재인 그 전주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이상직 이스타항공 회장과의 여러 가지 동거래 의혹 그런 것들이 또 하나의 정경유착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금액의 차이는 상당히 크지만 어쨌든 지금도 그런 흔적들이 좌파 진영에서 발견이 돼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도 있죠. 자, 어제는 22대 국회 임기 첫날이었습니다. 근데 첫날부터 정말 이게 정말 정상적인 국회 모습인가 할 정도로 이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이런저런 조치들을 막 취한 날이기도 합니다. 자, 동아일보 일면 톱기사입니다. 첫날부터 정부 몰아친 192석 여의도 권력. 민주당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최상병 특검, 전국민 지원금 발의. 이재명은 몽골 기병처럼 입법 속도전을 내자 이렇게 이야기했고 조국당 1호 법안은 한동훈 특검.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임기 첫날인 30일 최상병 특검법 수정안과 민생회복지원금 직업을 위한 특별법을 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를 했다. 자, 최상병 특검법 이 거부권을 윤석열 대통령이 행사해서 재투표까지 불과 나흘 전에 다 이루어졌죠. 그런데 이거 다시 또 처음부터 시작. 탄핵 자력을 깔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민생회복지원금 이 직업을 위한 특별법도 뭐 언제는 그 이재명이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서 선별 지원도 논의할 수 있다 하더니 이제 거기에 대해서 외면을 받으니까는 이걸 그런 법으로 만들어서 하겠다. 조국 당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대한 한동훈 특검법 첫 당론 법안. 이재명은 어제 의원총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개원 적시 몽골 기병 같은 자세로 민생 입법과 개혁 입법 속도전에 나서겠다. 22대 국회는 이전의 국회와는 완전히 다를 것이다. 민생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싸움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민생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아닐까요? 뭐 특검법 하겠다, 뭐 탄핵하겠다 하는 게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거죠. 자, 여기 민생과 관련된 것들은 거의 없습니다. 무슨 뭐 한동훈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민생회복지원금 이것은 뭐 그 상당히 논란이 있는 부분이고. 자, 이것뿐이 아닙니다. 이재명은 어제 제가 잠시 말씀드린 대로 자기 자신을 지키고 대통령 선거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실제로 무너지면은 조기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겠죠. 그것까지 다 대비하는 장치들을 어제 또 막 마련했습니다. 자, 조선일보 일면 기사 그리고 정치면 기사 사설까지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면 기사는 이재명 대선 이후에 당헌까지 바꾸는 야당. 정치면 이재명 대표 연임 가능해지면 2026년 지방선거도 공천권 행사. 사설은 이재명 한 사람 위한 당헌 개악, 입법 폭주, 제왕적 총대 때도 없던 일이다. 여러 가지 지금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데 대선에 출마하려면은 선거일 1년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죠. 그 당헌 당규가 있습니다. 민주당에도 대권 당권 분리 이렇게 해서 있는데 그 조항을 개정하기로 하고 벌써 시안을 소속 의원들에게 다 통보를 했습니다. 사실은 통보를 한 거죠. 우리 이렇게 바꿀 거야. 당권, 대권 1년 전 분리 원칙에 예외를 두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거리돼서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은 현역 당 대표라도 출마를 할 수 있다. 원래는 1년 전에 사퇴해야 되는데 대선에 출마하려면은 대통령이 거리됐을 경우 이런 걸 답니다. 그러면은 이재명이 8월 달에 대표적을 연임을 해서 언제라도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을 하고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은 자기가 출마를 한다. 이 이야기죠.
그것뿐이 아니고 부정부패에 연루된 기소된 자 이재명이 이제 부정부패에 연루돼서 기소가 될 겁니다. 기소가 지금 돼 있죠. 돼 있고 앞으로도 되겠죠. 기소된 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그 규정이 있는데 그것도 삭제하는 쪽으로 당헌을 개정하기로 했다. 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의 당대표직 연임을 통한 당 장악력 강화와 자기 대선 도전을 수월하게 하기 위한 맞춤형 개정이라는 말이 나온다. 심지어 이재명판 유신이라는 그런 말까지 나옵니다. 민주당 TF는 부정부패에 연루돼 기소된 자의 직무를 자동 정지하는 당원 규정도 없애기로 했다. TF 측은 윤석열 검찰 독재하에서 억울하게 수사받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대장동 비리와 선거법 위반 등 각종 부정부패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고, 사설에서는 22대 국회 임기 시작 첫날 175석 제1당의 첫 의원총회 첫 의제가 이재명 단 한 명을 위한 당헌 개정이었다. 의원들에 대한 이재명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강성 지지층인 개딸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들을 취했고, 당헌은 정당의 헌법이며 국민에 대한 약속이다. 특정인의 대선 가도를 돕고 정당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서 마음대로 바꿔서는 민주정당이라 할 수 없다. 과거 제왕적 총재 시절에도 하기 힘들었던 일이다. YS, DJ, JP 이 시절을 뛰어넘는 이재명의 사당하죠. 이재명 본인 보호를 위해서, 구속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든 탄핵을 추진을 해서 조기 대선을 치르고 거기에 출마를 해서 셀프 사면, 본인에 대한 모든 죄를 사면을 해버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제 국민의힘, 민주당 각각 22대 국회 첫날 여러 가지 회의도 하고 의원총회도 하고 세미나도 했는데, 자, 중앙일보 3인과 오명기사입니다. 3위는 민주당 거야 1호 법안은 최상병 한동훈 특검 무한정쟁 시즌2. 오면은 윤 대통령 당과 뼈가 빠지게 되겠다. 똘똘 뭉치자. 어제 국민의힘 당선자 워크숍이 열렸는데 1박 2일로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 테이블 돌면서 이제 축하를 했고, 이렇게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제 지나간 건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한 몸이 돼서 나라를 지키고 개혁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이 나라를 발전시키는 그런 당이 되자. 지나간 건 다 잊어버리자.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런저런 갈등이 있었던 것들. 이 상황에서 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참석을 하지 않았죠. 당선자도 아니고. 그런데 페이스북에 잣대기가 만연했던 20년 전엔 지구당 폐지가 정치개혁이었지만 지금은 기득권의 벽을 깨고 정치 신인과 청년들에게 현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지구당을 부활하는 것이 정치개혁이다. 지구당 부활 이야기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잠재적 경쟁자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동시에 견제하는 카드라는 분석도 있다. 왜 그러냐면은 2004년에 지구당을 폐지할 때 오세훈 당시 의원이 주도를 했죠. 정치개혁 입법을 주도한 사람이 오세훈이다. 그래서 당시 법안의 별칭이 오세훈법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 견제하는 측면도 있다. 이렇듯 정치권에선 한동훈의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다. 자, 출마는 거의 기정사실화 되는 분위기인데, 오늘 제가 대전일보 모처럼 대전일보 기사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분석 기사인데 상당히 세밀한 분석 기사라서 제가 동감을 표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개를 드리죠. 대전일보 뉴스 적설. 이래도 한동훈, 저래도 한동훈, 국힘 당권 3가지 변수. 자, 이렇게 했는데 쓴 기자가 은현탁 기자입니다. 정치부 기자를 오래 했죠. 그리고 국회에도 과거에 저와도 같이 출입했던 기자인데, 대전일보 은현탁 기자가 이래도 한동훈, 저래도 한동훈, 국힘 당권 3가지 변수. 3가지 변수는 일단 당원 투표 100% 규정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당권 주자 중에 뚜렷한 친윤이 안 보인다. 그리고 나경원 의 변수가 있다. 자, 그런 이야기인데, 주요 내용은 이겁니다. 일단 민심 반영 비율에 따라서 지금은 이제 100% 당심인데, 잠룡들의 출마도 결정될 것 같아.
유승민은 일반 여론조사에서 한동훈과 1위 자리를 놓고 다투고 있지만 여기는 이제 역선택이 많이 들어갔죠. 기존대로 당신 100%로 전당대회를 치르면 출마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 전당대회에서도 국민 여론조사에 줄곧 1위를 달렸지만 당헌 100% 룰로 결정되면서 유승민은 결국 불출마했죠. 이번에도 최소한 민심 반영이 30% 이상 돼야지 승산이 있을 것으로 전망이 돼서 본인이 그렇게 전망을 해서 출마를 할 겁니다. 할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전망인데 이 민심 30% 이상 돼도 유승민은 어렵습니다. 한 50% 정도 되면 이제 본인이 또 어떻게 뭐 시도를 해볼까 하지만 그렇지만 당 대표를 뽑는 경선에 50% 그리고 30%도 저는 필요 없다고 봅니다.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같은 이 국민의 일반 국민 모든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 선거에 나가는 후보라면은 민심이 또 반영을 하는 것이 맞지만 당을 이끌어갈 당 정체성을 지키고 당을 이끌어갈 당 대표 경선에 민심이 반영되면은 아무리 이것을 역선택 방지 조항을 만든다고 해도 역선택 방지 조항이라는 게 겨우 그거죠. 이 여론조사를 하면서 국민의힘을 지지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 물어보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그런 여론조사가 돌 거를 다 알고 있는데 민주당 지지자들이 지금은 민주당 당원이 500만이라고 하는데 책임 뭐 권리당원이 250만이고 250만이고 그런 그 사람들이 나 국민의힘 지지자 아니면 뭐 중도층까지 뭐 대답을 할 수가 있으니까는 저 지지 정당 없다 이렇게 하면서 유승민 뭐 이런 식으로 역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준석이 그런 식으로 해서 뽑혀가지고 당을 완전히 그 혼란 상태로 만들어 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를 계속 소개드리면은 이번에는 그때와 달리 그 김기현이 그 뽑힐 때와 달리 윤심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0%대 중반대로 떨어진 상황에서 윤심몰이를 하기에는 애매하다. 본격적인 당권 레이스에 들어갔지만 뚜렷한 친윤 주자가 보이지 않고 있는 것도 윤심이 예전같지 않다는 반증이다. 현재 거론되는 잠룡들은 비윤석열이거나 한때 친윤이었다. 그렇죠. 한동훈도 뭐차례 이제 갈등을 빚으면서 비윤의 길을 걷고 있는 한때 친윤이죠. 그래서 결국 이번 전대 최대 변수는 한동훈 출마 여부인데 최근에 해외 직구 규제 비판에 이어서 총선에 당선 낙선인들을 만나서 지구당 부활 구상도 제시를 했죠. 한동훈은 전국적인 인지도를 갖고 있지만 당내 지지 기반이 약한 건 약점인데 이런 점을 고려해서 원외 인사 쪽으로 외연을 넓혀가고 있다. 지구당 부활도 결국 원내 쪽이 원내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터주자는 취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한동훈 등판은 초읽기에 들어간 느낌이고 출사표를 던지면 당선은 떼어놓은 당상이다. 한동훈 대세론의 뚜렷한 대항마가 보이지 않고 있다. 최근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다 그렇습니다. 민심, 그러니까 일반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한동훈, 유승민이 우위를 가리기 어렵지만 당심은 무조건 한동훈 1강, 초1강이죠. 그래서 국민 여론조사 반영률이 크게 높아지지 않는다면 이래도 한동훈, 저래도 한동훈이다.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나경원은 한동훈 출마하면 본인에게 이득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한동훈이 당대표에 출마하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뭐냐? 뉴스의 중심에서 사라지면 존재감이 흐릿해지고 지지율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면 여당 내 차기 대선 후보 1위 자리를 지키기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지금 기회다. 이 말이죠. 그리고 결자 해지를 해야 된다는 말씀은 저는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소개해 드릴 기사는 아시아투데이 기사입니다.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몇 가지 결정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종합을 했습니다. 현재 헌정사 첫 검사 탄핵 기각, 문재인 정부 종부세는 합헌, 안동환 검사죠. 탄핵이 5대4로 갈렸고 안동환 검사가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의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직권을 남용해서 보복 기소를 했다. 그래서 탄핵 의결을 했는데 민주당 주도로 현재에서는 5대4로 기각을 해버렸습니다. 적법한 절차 준수했고 사익 추구도 안 했다.
그리고 양심적 병역 거부자 대체 복무제 이거 합헌, 그리고 KBS 수신료 분리징수도 합헌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시아투데이 기사였는데 제가 목요일 금요일 저녁 8시에 어제와 오늘 저녁에도 아시아투데이가 운영하는 유튜브 TV 아투TV에서 송국근의 현장정치 라이브 방송을 합니다. 오후 저녁 8시입니다. 많은 시청과 격려 부탁드리면서 조간딱불 마치겠습니다.